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우리 집이 사라졌다고요? 칠순을 앞둔 아버지를 향해 딸 수진이 절규했습니다. 아빠, 정말 제정신이세요? 30년 넘게 산 우리 집을, 우리 가족의 모든 역사가 담긴 이 집을 왜 팔아버리셨어요? 일본 온천 여행을 떠난 지 단 하루 만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잿빛 얼굴로 인천공항에 막 도착한 부부를 맞이한 건 더 이상 그들을 받아주지 않는 차갑고 낯선 현관문이었습니다. 남편 성우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들고 있었고 68세의 아버지 만석은 그저 덤덤히 딸 부부의 세상이 무너지는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평생 딸이 자신을 원망하며 이렇게까지 우는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버지의 마음속엔 단 한 점의 후회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진짜 이유는 아버지가 혼자서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등골이 오싹했던 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는 결심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완전히 잃고 기억 속에서조차 희미해져 가는 아내에게 부끄러운 끔찍한 괴물이 되기 전에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만 한다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울림을 주게 될까요?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만약 주인공의 상황이라면 어땠을지 혹은 주변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한마디가 저희에겐 큰 힘이 됩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꼭 부탁드립니다. 박만석 올해 나이 68세. 대한민국이 한강의 기적을 외치며 숨가쁘게 달려오던 시절 그는 동사무소의 말단 공무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평생을 한자리에서 묵묵히 주민들의 등본을 떼어주고 민원을 들어주며 헌신했다. 3년 전 그는 정년이라는 이름의 훈장과 함께 퇴직했고 이제는 조용한 일상에 익숙해져야만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동이 트기 전 창밖이 아직 짙은 남색으로 물들어 있는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시작되었다. 10년 전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 갑작스레 지병이 악화되어 먼저 세상을 떠난 아내가 살아있을 때부터 몸에 밴 이제는 바꿀 수 없는 습관이었다. 아내의 빈자리는 거실 한편 빛바랜 결혼사진 속 환한 미소처럼 여전히 선명했지만 무심한 시간은 그 지독한 아픔마저 일상의 한 조각으로 무디게 만들어 버렸다. 그는 잠이 덜 깬 몸을 일으켜 떨리는 손으로 혈압약부터 챙겨 먹는 것으로 하루를 열었다. 언제부턴가 이유 없이 시작된 오른손의 미세한 떨림이 점점 심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저 나이 탓이겠거니 평생 고생한 몸이 보내는 자연스러운 신호이겠거니 애써 외면하고 있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을 밟으며 거실을 지나 딸 부부의 방문을 슬쩍 보았다. 굳게 닫힌 문틈으로는 깊은 정적만이 흘러나왔다.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는 딸 수지는 보통 8시, 은행 대출 창구에서 일하는 사위 성호는 7시 반쯤 일어났다. 만석에게 동트기 전에 이 고요하고 서늘한 시간은 하루 중 유일하게 오롯이 자신만의 것이자 동시에 가장 깊은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시간이기도 했다. 부엌으로 가 쌀을 씻으며 창밖을 내다보았다. 1990년대 초 온 동네에 서태지의 난 알아요가 울려 퍼지고 아이들은 저마다 헐렁한 힙합 바지를 끌고 다니던 그 시절. 이제 막 국민학생이 된 아들 민준과 세상에서 제일 예쁜 공주님이었던 유치원생. 딸 수진의 손을 잡고 처음 이사왔던 복도식 아파트.
30년 넘는 세월이 흐르며 페인트 칠은 벗겨지고 여기저기 낡고해졌지만 아파트 화단 구석구석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아내와의 소소한 다툼과 그보다 더 많았던 화해가 켜켜이 쌓여 있었다. 그는 가끔, 아주 가끔 그 시절의 아내를 떠올렸다. 된장찌개 하나를 끓여도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을 만든 것처럼 뿌듯해하던 얼굴, 아이들 재롱에 소녀처럼 웃음 짓던 모습. 압력솥이 칙칙폭폭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흔들리기 시작하자 구수한 밥 냄새가 온 집안에 퍼졌다. 예전 같으면 이 냄새만 맡아도 아내가 여보 밥 다 됐어요. 어서 일어나요. 하며 잠을 깨우곤 했었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깨우지도 그가 차린 밥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수진 부부는 아침 식사를 거르는 날이 더 많았고 그마저도 간단히 인스턴트 커피나 시리얼 혹은 아내가 살아있을 땐 본 적도 없던 캡슐 커피 같은 것으로 때우곤 했다. 에이 이놈들 이 애비가 새벽부터 일어나 정성껏 지은 밥은 본체 만체하고 혼잣말을 중얼거려 보지만 그 소리는 공허하게 부엌을 맴돌다 사라질 뿐이었다. 같은 지붕 아래 한솥밥을 먹는다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어버렸다. 그는 이미 딸 부부의 바쁜 일상 속에서 희미해진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이라는 것이 참으로 무서웠다. 그는 오늘도 어김없이 3인분의 밥을 준비했다. 식탁에 정갈하게 수저를 놓고 나서 거실 소파에 앉았다. TV를 켰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줄여야 했다. 혹여나 고단한 딸 부부의 단잠을 방해할까 봐서였다. 아침 종합 정보 프로그램에서는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경제 성장 시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들만 떠들어댔다. 가상화폐, 주식 투자, 부동산 가격 급등. 그에게는 다른 나라 이야기처럼 아득하게만 들렸다. 아빠 어제 사다 놓은 캡슐 커피 어디 있어요? 잠이 덜 깬 얼굴로 방에서 나온 수진이 인사도 없이 던진 첫마디였다. 만석이 정성껏 차려놓은 식탁은 쳐다보지도 않은 채 수진은 익숙하게 찬장을 뒤져 커피 캡슐을 찾았다. 아침 차려놨다. 국이라도 한술 뜨고 가거라. 아냐 아빠. 저흰 간단하게 마시는 게 속 편해요. 그리고 성호 씨도 아침부터 회의에 있어서 바쁘고. 수지는 뜨거운 김이 오르는 커피잔을 들고 그대로 자기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매정한지 만석은 차마 더 말을 붙이지 못했다. 몇 분 후 사위 성우도 어색한 표정으로 나와 똑같이 커피만 들고 방으로 향했다. 아버님 진지 드세요. 위례적인 한마디를 던지고는 이내 사라졌다. 만석은 결국 또 혼자 아침을 먹었다. 3인분의 밥과 국 중에서 2인분은 고스란히 남았다. 저녁에 데워서 또 혼자 먹게 될 것이고 그러다 상해서 버리게 될 거라는 걸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설거지를 하던 중 현관문 앞에 택배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전부 사돈댁, 즉 사위 성우의 어머니가 보낸 것들이었다. 최고급 한우 세트부터 시작해 갓비싼 영양제, 제철 과일, 그리고 정갈하게 담긴 밑반찬까지.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저렇게 현관 앞을 가득 채웠다. 어머님께서 또 보내셨네. 우리 엄마 정성은 정말 못 말린다니까. 수지는 마치 자기 엄마가 보낸 선물인 양 누구보다 기뻐하며 상자를 뜯었다. 성호도 곁에서 거들었다. 우리 엄마가 사위 사랑은 장모라는데 그 말 틀렸다니까. 며느리 사랑이 최고지. 아버님도 좀 챙겨 드세요. 성호가 만석을 쳐다보며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어떤 진심,
어린 권유보다는 상황을 무마하려는 어색한 배려처럼 느껴졌다. 만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자신도 예전에는 부산에서 홀로 사업하며 고생하는 아들 민준에게 철마다 옷가지며 밑반찬이며 아내가 정성껏 고아낸 곰국까지 챙겨보내곤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기력도 마음의 여유도 예전 같지 않았다. 아빠, 저희 다음 주에 일본 여행 가요. 시댁 식구들이랑 다 같이.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성우가 어렵게 입을 뗐다. 어디로 가는데? 일본 베프라고 온천으로 유명한 곳이래요. 아버님께서 작년에 허리 수술을 크게 받으시고 기력이 많이 쇠하셔서요. 수진이가 온천 가서 요양도 하고 가족들끼리 좋은 추억 만들어 드리자고 해서요. 사돈어른 모시고 가는 거냐? 그럼 나도 같이 가면 되겠네. 나도 온천 좋아하는데. 만석이 무심코 던진 말에 순간 거실의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다. 수진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말을 받았다. 아빠 얘기했잖아요. 시아버님 건강 회복 때문에 가는 여행이라고요. 그리고 아빠는 좀 쉬셔야죠. 집도 좀 봐주셔야 하고. 다음에 기회 되면 그때 같이 가요. 어차피 이번 여행은 거의 요양 목적이라 많이 걸어 다녀야 하는데 아빠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그 순간 만석의 가슴에 무언가 차갑고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깊숙이 박히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그는 평생을 그래왔듯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데 서툴렀다.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려고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안간힘을 썼다. 그래. 나는 어차피 가자고 해도 다리가 아파서 안 갈란다. 너희끼리 오붓하게 잘 다녀오너라. 그날 밤 만석은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내 생각이 유독 간절하게 났다.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적어도 이렇게 외롭고 서럽지는 않았을 텐데. 그는 거실로 나와 아내의 사진을 한참 동안 어루만졌다.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소? 당신 없으니까. 사는 게 참. 차마 뒷말을 잇지 못하고 그는 소리 없이 눈물을 삼켰다. 그 일이 있은 후 만석은 평생 가본 적 없던 동네 노인복지관을 처음으로 찾았다. 일밖에 모르고 살았던 그에게는 이렇다 할 취미 하나 없었지만 그곳에서 겨우 마음 붙일 곳을 하나 찾았다. 바로 동갑내기 친구 철규 씨와 함께 두는 장기였다. 철규 씨 역시 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었지만 처지는 만석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자식들이랑 같이 살아도 이건 뭐 섬이야, 섬. 한 집에 살아도 얼굴 한번 마주치기 힘들고 마주쳐도 서로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으니 이건 뭐 투명 인간이나 다름없다니까. 장기알을 딱 하고 놓으며 푸념하는 철규 씨의 주름진 얼굴에서 만석은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장기판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곤 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오후였다. 그날은 철규 씨의 칠순 잔치가 있는 날이었다. 자식들이 강남의 근사한 한정식 집을 통째로 빌려 잔치를 열어준다고 며칠 전부터 입이 달도록 자랑을 했었다. 만석도 초대를 받아 백화점에서 산 고급 내복 세트를 들고 약속 장소로 향했다. 하지만 식당 입구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심상치 않은 고성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아버지는 왜 맨날 저희한테 서운한 소리만 하세요. 이렇게 비싼 돈 들여서 잔치까지 해드렸으면 됐지 대체 뭘 더 바라시는 거예요. 아들 내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복도까지 울렸다. 내가 언제 이런 걸 바랐어. 내가 바란 건 그냥 다 같이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먹는 거. 그게 그렇게 어렵냐 이놈들아.
철규 씨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만석은 차마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문 밖에서 안절부절못하며 서성였다. 그때였다. 이럴 거면 다 필요 없어. 내가 평생 피땀 흘려 마련한 이 집도 내 목숨도 다 필요 없다고. 다 같이 죽어버리자. 갑자기 철규 씨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식당 구석에 오래된 장식품으로 놓여있던 낡은 공기총을 집어들었다. 녹이 슬고 먼지가 뽀얗게 쌓여 있어 격발이 될 리 만무했지만 술에 취하고 격정에 휩싸인 철규 씨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다. 며느리와 손주들이 새파랗게 질려 비명을 지르며 얼어붙었다. 만석은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문을 박차고 들어갔다. 철규야, 정신 차려. 이게 무슨 짓이야. 어서. 그거 내려놔. 만석이 달려들어 철규 씨의 손에서 공기총을 빼앗았다. 탕. 하는 굉음은 나지 않았지만 만석의 등줄기에서는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렀다. 바닥에 주저앉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며 어린아이처럼 엉엉 우는 친구의 모습을 보며 만석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소외감이 한 인간을 얼마나 끔찍한 괴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는 바로 눈앞에서 생생하게 목격하고 말았다. 그때 정말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섬광처럼 하나의 결심이 머리를 스쳤다. 그는 그날 밤 부산에 사는 아들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아. 아비다. 네, 아버지. 이 밤중에 무슨 일 있으세요?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다. 내가 이 집을 팔아야겠다. 아들의 무거운 침묵이 수화기 너머로 길게 이어졌다. 그리고 만석은 오늘 낮에 있었던 친구 철규 씨의 이야기를 떨리는 목소리로 하나도 빼놓지 않고 겨우 털어놓았다. 나는 그렇게 추한 괴물이 되기 전에 내 손으로 모든 걸 정리하고 또 바로잡고 싶다. 아들은 한참을 듣고만 있더니 이전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버지. 아버지의 뜻이 정그러시다면 장남인 제가 돕겠습니다. 아버지가 괴물이 되시도록 제가 가만히 보고만 있진 않겠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와 아들의 계획은 비밀리에 그리고 아주 치밀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딸 부부가 일본으로 떠나는 날 새벽 만석은 평소보다 1시간이나 일찍 일어났다. 부엌에 서서 정성껏 북엇국을 끓였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늘 여행 가는 날. 아침이면 빈속에 가면 멀미한다며 꼭 끓여주던 이제는 만석만이 기억하는 아내의 음식이었다. 아빠, 저희 그냥 공항 라운지 가서 먹을게요. 짐도 많고 시간도 없어요. 수진이 커다란 캐리어를 끌고 나오며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말했다. 사위 성호도 멋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꾸벅 숙이고는 아내의 뒤를 따랐다. 만석은 아무 말 없이 마치 죄인처럼 두 사람을 현관까지 배웅했다. 조심히. 잘 다녀오너라. 택시가 새벽의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창문으로 한참이나 내려다보았다. 작은 빨간 불빛이 보이지 않게 되자 그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었다. 집안은 갑자기 너무나도 넓고 귀가 먹먹할 정도로 적막하게 느껴졌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또각또각 그에 타들어가는 심장 소리처럼 공간을 울렸다. 새벽 6시가 될 때까지 그는 그렇게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창밖으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했을 때 그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그에게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어쩌면 이것이 아비로서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랐다. 만석은 안방 서랍 가장 깊숙한 곳, 아내의 낡은 손거울 밑에 보관해 두었던 등기부등본과 인감도장을 꺼냈다. 그리고 가장 아끼던 외투를 걸치고 집을 나섰다. 그의 발걸음에는 지난 며칠간의 고뇌와 망설임이 전혀 남아있지 않았다. 아들 민준이 미리 수소문해서 연락해둔 부동산 중개업소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였다. 아버님, 아드님께 말씀은 전해 들었습니다. 정말 결정하신 겁니까? 중개사가 안타까움과 조심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최대한 빨리 팔았으면 좋겠네. 다른 건 필요 없고 딱 일주일 안에만 처리해 주게. 일주일 아니요? 그건 현실적으로 좀. 금매로 내놓으면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전세 사기가 하도 많아서 차라리 현금으로 집을 사려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대신 시세보다는 꽤 큰 손해를 보셔야 할 텐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상관없네. 나한테 이제 돈은 중요한 게 아니야. 만석의 흔들림 없는 단호한 태도에 노련한 중개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신속하게 서류를 준비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물 사진을 찍기 위해 중개사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다. 와, 아버님. 정말 깔끔하게 관리하셨네요. 요즘 보기 드문 집입니다. 이 정도면 금방 새 주인이 나타날 것 같은데요. 중개사가 방마다 구석구석 사진을 찍으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놀랍게도 일은 만석이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빠르고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인터넷 부동산 플랫폼에 매물이 올라간 지 반나절도 되지 않아 문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 아버님, 지금 문의 전화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벌써 5팀이나 집을 직접 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오후에 시간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날 오후부터 집은 마치 시장통처럼 북적였다. 이제 막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부터 아이들 학군 때문에 이사를 고려 중인 40대 부부, 그리고 은퇴 후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며 현금으로 바로 결제하겠다는 50대 사업가까지. 그들은 모두 이렇게 좋은 위치에 잘 관리된 아파트가 금매로 나온 것을 의아해했지만 만석은 그저 해외로 이민을 가게 돼서 그렇습니다. 라고 아들 민준과 미리 짜놓은 대로 짧게 답할 뿐이었다. 저녁 6시가 되자 부동산에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다. 아버님, 대박입니다. 아까 마지막에 오셨던 50대 사업가분께서 아버님께서 제시하신 금액에서 한 푼도 깎지 않고 내일 오전에 바로 계약하자고 하십니다. 잔금도 전부 현금으로 치르시겠답니다. 그렇게 하게. 전화를 끊고 나자 갑자기 온몸의 긴장이 풀리면서 실감이 나기 시작했다. 30년 넘게 살아온 아내와의 애틋한 추억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 구석구석에 깃든 이 집이 정말로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그때 옆집에 사는 김씨 아주머니가 대문을 두드렸다. 아이고, 만석 씨, 오늘 무슨 날이에요? 아침부터 웬 사람들이 그렇게 들락날락해요. 꼭 집 보러 온 사람들 같던데. 집 내놨수다. 집을요? 아니, 왜 갑자기? 수진이는 알아요. 걔 오늘 아침에 시댁 식구들이랑 여행 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니, 아직 모르. 세상에, 여행 간 사이에 집을 판다고요? 만석 씨, 혹시 어디 편찮으세요?
아니면 무슨 큰일이라도 있는 거예요. 정신 괜찮은 거죠? 김씨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높아졌다. 괜찮수다. 다 나름의 생각이 있어서 하는 일이니 너무 걱정 마시오. 하지만 아주머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갔다. 그 후로도 소문을 들은 이웃들이 계속 찾아와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만석은 모든 질문에 내 집이니 내가 알아서 하는 거요라고 마치 녹음기처럼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밤 9시가 되어서야 집은 다시 예전의 조용함을 되찾았다. 그는 거실에 혼자 앉아 텅 빈 공간을 가만히 둘러보았다.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 한구석을 꽉 누르고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처럼 후련했다. 오랫동안 묵은 체증이 시원하게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딸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다. 아빠, 저희 베프 잘 도착했어요. 온천 정말 좋네요. 시아버님도 너무 좋아하세요. 걱정 마시고 잘 지내세요. 사진 첨부. 첨부된 사진 속에는 온 가족이 행복한 얼굴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만석은 그 사진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지금 아비가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마냥 즐거워하고 있을 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답장하지 않았다. 아직은 어떤 말도 할 수가 해서도 안 되었다. 다음 날 오전 10시 약속했던 매수자가 정시에 도착했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만석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모든 서류에 자신의 이름 석자를 쓰고 인감도장을 찍었다. 만성처럼 그를 괴롭히던 손떨림 증세가 있었지만 이상하게 그 순간만큼은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다. 그럼 잔금은 다음 주 금요일 약속된 날짜에 치르겠습니다. 그때 열쇠만 넘겨주시면 모든 절차는 끝납니다. 알겠소. 계약이 끝나자 매수자가 정중하게 손을 내밀었다. 좋은 집을 양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 여기서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그 악수를 하는 순간 만석은 이제 정말 이 집의 주인이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온몸으로 실감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쉽지 않았다. 오후 2시쯤 휴대폰이 마치 비명을 지르듯 요란하게 울렸다. 일본에서 걸려온 딸의 전화였다. 아빠,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방금 옆집 아주머니한테 연락 왔는데 우리 집을 팔았다면서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아빠. 수진의 목소리는 다급함을 넘어 날카롭게 찢어지고 있었다. 그래, 팔았다. 만석이 지극히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뭐라고요? 정말로 팔았다고요? 아빠, 지금 장난하시는 거죠? 이거 몰래카메라 같은 거죠? 장난 아니다. 어제부로 계약까지 전부 마쳤다. 수화기 너머로 수진이 숨을 헐떡이며 거의 넘어갈 듯한 소리가 들렸다. 그때 옆에 있던 사위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끼어들었다. 아버님, 어떻게 저희한테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엄청난 일을. 이건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내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했다. 아버님 집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10년 가까이 같이 사는 저희 집이기도 하잖아요. 수진이 거의 비명을 질렀다. 그럼 너희는 나한테 상의했더냐? 너희 시댁 식구들이랑 다 같이 일본 온천 여행 갈 때 내 의견을 단 한 번이라도 물어봤느냐 말이다. 만석의 서늘한 반문에 수학이 넘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건 그냥 여행이잖아요.
집을 파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나한테는 똑같다. 너희가 나를 가족의 중요한 결정에서 빼놓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내 인생의 중요한 결정에서 빼놓았을 뿐이다. 아빠, 정말 미치셨어요. 우리가 돌아갈 집이 우리 보금자리가 통째로 없어졌다고요. 너희는 시댁에 가면 되지 않느냐. 거기서 그렇게 끔찍이 위하고 환영받는데 가서 살면 되겠네. 그 말을 마지막으로 만석은 매정하게 전화를 끊어버렸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다. 드디어 계획했던 폭풍의 눈 한가운데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것이었다. 그날 오후 부산의 아들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방금 수진이한테 연락 왔습니다. 거의 제정신이 아니던데요. 당장 비행기 표 끊어서 한국 들어온다고 난리입니다. 그래, 그럴 테지. 계획대로 잘 되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 단단히 먹고 계십시오. 아버지. 아들의 차분하고 든든한 목소리에 만석은 조금 마음이 놓였다. 그는 창밖을 보며 나지막이 혼잣말을 했다. 그래, 이제 시작이다. 진짜 시작이야. 예상대로 하루 만에 일본에서 돌아온 딸 부부의 모습은 그야말로 처참했다. 24시간 넘게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울기만 했는지 두 사람의 눈은 퉁퉁 부어 토끼 눈이 되어 있었고 잘 차려입었던 옷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다. 아빠, 제발. 제발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계약 취소해 주세요. 네? 위약금은 저희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수진이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자존심 강한 성격을 아는 만석은 조금 놀랐다. 사위 성호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미 늦었다. 계약금까지 전부 받은 마당에 이제 와서 물을 수는 없는 일이다. 만석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대답에 수지는 결국 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아이처럼 통곡하기 시작했다. 저희더러 대체 어디서 살라고 이러세요. 시댁에는 아버님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돼서 쓰러지시고 어머님은 혈압 올라서 뒷목 잡고 난리가 났어요. 저희가 무슨 낯으로 거길 들어가요. 그건 너희들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다. 나도 지난 10년간 너희 엄마 없이 이 세상에 혼자 남아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며 살아왔다. 만석의 목소리에는 그동안 단 한 번도 내비치지 않았던 아내를 향한 그리움과 깊은 외로움이 짙게 묻어 나왔다. 저희가 아빠를 혼자 내버려뒀다고요? 저희가 아빠랑 같은 집에서 살았잖아요. 같은 집에 산다고 그게 가족이더냐? 그럼 한 집에 사는 하숙생도 가족이겠구나. 그래, 너희는 나를 하숙생 취급했다. 밥 해주고 집 봐주고 잔소리 안 하는 돈 안 받는 늙은 하숙생. 만석의 말이 날카로운 비수처럼 날아와 딸 부부의 가슴에 깊숙이 박혔다.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흐느껴 울기만 했다. 그날 그들은 결국 자신의 짐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집을 나섰다. 갈 곳이 없어진 부부는 결국 창피함을 무릅쓰고 시댁으로 향하는 것 같았다. 멀어져 가는 그들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며 만석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았다. 내가 너무 심했나 하는 죄책감이 잠시 고개를 들었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다. 이틀 후인 토요일 오전 부산에 있던 아들 민준이 커다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집으로 왔다. 아버지,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준은 동생네가 쫓겨난 상황에 대해 화를 내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의 지친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했다. 만석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민준이 서류 봉투 하나를 품에서 꺼내 내밀었다. 그 안에는 작지만 깨끗한 신축 오피스텔의 임대차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이게 뭐냐? 아버지께서 새로 사실 집입니다. 제가 아버지 성격에 큰 집은 불편해 하실 것 같아 관리하기 편한 곳으로 미리 계약해 뒀습니다. 미리? 네. 아버지께서 저에게 처음 그 결심을 털어놓으셨을 때부터 아들인 제가 뭘 해야 할지 바로 준비했습니다. 민주는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아버지가 얼마나 깊은 외로움에 시달렸는지, 친구 철규 씨의 일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이 모든 다소 극단적인 계획이 단순한 분노나 복수가 아닌 철없는 동생 부부를 위한 마지막 가르침이자 사랑이라는 것을. 수진이는 너무 안일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를 가족의 사랑을 너무나 당연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어요. 이번 일이 그 아이에게는 분명히 아프겠지만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 민주는 수진 부부를 따로 불러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아버지의 입장이 되어 차분하게 털어놓았다. 아버지가 왜 그토록 사랑하는 집을 팔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그동안 혼자서 삭혀왔던 깊은 외로움과 소외감에 대해서,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동안 숨겨왔던 아버지의 건강 문제를 이야기했다. 아버지, 작년에 초기 파킨슨병 진단받으셨다. 민준의 담담한 말에 수진은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다. 아버지가 가끔씩 오른손을 떨던 것이 그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었다는 사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어쩌면 많지 않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자 수지는 땅을 치며 후회했다. 우리가 아빠를 그렇게 외롭게 만들어서 병까지 얻게 한 거야. 지독한 죄책감과 뒤늦은 미안함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다. 수진과 성호는 시댁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을 그만두고 가진 돈을 탈탈 털어 작은 월세방을 얻어 독립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했다. 서툰 솜씨로 밥을 하고 주말마다 밀린 빨래를 하고 매달 날아오는 공과금 고지서에 한숨을 쉬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고되고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아버지가 그 모든 것을 30년 넘게 묵묵히 해왔다는 것을 온몸으로 깨달았다. 수지는 매일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어색하기 짝이 없는 안부 인사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진심이 담긴 그녀의 일상 이야기들로 채워졌다. 아빠, 오늘 처음으로 김치찌개를 끓여봤는데 맛이 너무 없어서 성호 씨랑 둘이서 라면 끓여 먹었어요. 아빠가 뚝딱 끓여주던 그 김치찌개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아빠, 오늘 회사에서 부장님한테 엄청 깨졌어요. 거울 속 초라한 제 모습을 보며 한참을 울었어요. 아빠 생각이 많이 났어요. 만석은 처음에는 무뚝뚝하게 답장을 하지 않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짧게나마 답을 보내기 시작했다. 김치찌개는 돼지고기 목살을 넣고 김치를 충분히 볶아야 맛이 깊어진다. 힘들면 소주 한잔하고 잊어버려라.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짧고 투박한 문자였지만 그 안에는 끊어졌던 부녀의 정이 따뜻하게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한 달 후 만석이 이사한 오피스텔 앞에 작은 아이스박스가 놓여 있었다. 수진 부부가 새벽같이 가져다 둔 반찬이었다. 모양은 서툴고 삐뚤빼뚤했지만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다. 아빠, 저희가 밤새 만든 반찬이에요. 아직 아빠 솜씨에는 한참 못 미치지만
저희의 마음만은 가득 담았어요. 부디 맛이 없어도 버리지 말아주세요. 그날 저녁 만석은 오랜만에 딸에게 긴 문자를 보냈다. 반찬 잘 받았다. 내 엄마가 해준 것만큼은 아니지만 간이 좀 차긴 해도 먹을 만하구나. 고맙다. 그 문자를 시작으로 그들은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하게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관계를 회복해 나갔다. 만석은 집을 판 돈의 상당 부분을 떼어 딸 부부의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을 만들어 주었다. 이건 너희 돈이 아니다. 나중에 내 손주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위해 쓰거라. 하지만 절대 쉽게 찾지는 마라. 그 묵직한 통장을 건네받으며 수지는 아버지의 깊고 넓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가족들 앞에서 아니 아빠 앞에서 이렇게 목 놓아 눈물을 보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그녀는 그 눈물을 통해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6개월 후 만석의 생일날이었다. 이제는 제법 능숙한 솜씨로 잡채와 갈비찜을 만드는 수진과 곁에서 묵묵히 아내를 도우며 설거지를 담당하는 성호, 그리고 주말마다 KTX를 타고 아버지를 찾아오는 든든한 아들 민준까지 모두가 만석의 작고 아담한 오피스텔에 모였다. 예전처럼 넓고 화려한 집은 아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행복한 온기로 가득했다. 아버지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수진이 내민 작은 케이크 위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아빠라고 쓰여 있었다. 만석은 떨리는 손으로 촛불을 껐다. 그의 손떨림은 파킨슨병 때문이기도 했지만 가슴 벅차오르는 감동 때문이기도 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번듯한 집이나 비싼 가구가 가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진심 어린 마음과 따뜻한 관심이 진짜 가족을 만든다는 것을. 그는 어쩌면 인생에서 가장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지만 그로 인해 뿔뿔이 흩어졌던 가족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단단하게 모을 수 있었다. 그의 마지막 용기는 가족 모두에게 진짜 가족의 의미라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선물을 남겨주었다.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는 더 이상 두렵거나 외롭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이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든든한 가족이 그림자처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잊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에게 오늘 저녁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눈빛 한번 건네보는 것은 어떨까요? 영상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모여 더 큰 울림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보름달의 다음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